네. 오늘은 이 기법 강의 기초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N형과 단타 전략의 기초, 기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 N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N형은 어떤 걸 잡는 기법이냐면, 자, 방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가 상승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쭉 가는 경우는 뭐 아주 드물게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없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요런 눌리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추세 때 진입을 해서 뭐 요런 요만큼을 먹는 이런 전략을 이제 N형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걸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보는 N형은 저렇게 한 번 눌리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기법은 자, 가는 길에 이렇게 한 번 눌렸죠. 그리고 다시 가다가 한 번 더 눌립니다. 그때 요 포인트를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올라갈 때 뭐 이 정도 차익을 먹는 그런 기법, 이겁니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시기 전에 저 두 번 눌리는 저 N형 패턴이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건지, 그 가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자, 요 윗선도 맞고 아랫선도 맞는 이런 딱딱 맞는 요런 거가 아주 이쁜 자리예요.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패턴. 근데 우리 이제 뭐 종현님이 자주 말씀하시지만 저렇게 패턴이 이쁘게 나왔다고 해서 꼭 다 먹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 정답입니다. 맞아요. 다 먹진 않아요. 여기 와서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훅 내려갈 수도 당연히 있어요. 네. 세상에 100%짜리 전략은 없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여기서 맞고 이런 선에 맞고 많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일로. 많이 가더라. 적어도 6, 70%는 절로 가더라. 특히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는 더 잘 가더라. 확률 게임이거든요, 결국은. 자, 두 번째 패턴. 가다가 눌렸는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금 덜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직선으로 예쁘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지지저항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패턴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당연히 요 지점에 맞을 때 진입을 해요. 자, 또 반대 패턴이 있어요. 가다가 내려왔고 좀 덜 올라갔어요. 앞에 고점보다. 근데 앞에 저점보다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리고 맞고 가는 경우도 많더라. 요 지점에 맞고. 많이 있어요, 이런 패턴이.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다가 내려왔는데 조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덜 올라갔어요, 앞에 고점보다. 그러면 아까는 여기까지 갔죠. 근데 이게 아니고 또 좀 덜 와. 덜 오거나 뭐 비슷한 점에 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조금 덜 왔어요.
그리고 맞고 가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가다가 조금 더 내려왔어요.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뒤에가 조금 더 내려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도 있더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패턴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림이 딱딱 이렇게 맞진 않아요. 당연히. 이 세상에 이전에 나왔던 패턴이 아주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근데 비슷한 패턴을 찾는 거예요. 왜 찾냐? 사람 심리 때문에. 심리가 비슷해요. 사람들이 다 비슷해요. 계속 이 판에 들어와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개인들이고, 또 그 개인들의 어떠한 그런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서 기관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패턴에 따라서 거래를 하다가 보면 갑자기 패턴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아주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력의 어떤 장난질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뭐 아니면 어떤 뉴스가 터졌다거나, 요즘처럼 뭐 어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이슈가 있을 때가 뭐 그럴 수가 있고, 갑자기 이러다가 백신이 어디서 뭐 누가 백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걱정이 없다, 뭐 이런 뉴스가 갑자기 떴어요. 그러면 또 뭐 갑자기 시장이 출렁일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자, 이런 패턴들이 이제 존재를 하지만 100%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적인 우위를 가질 수는 있지만 100% 맞춰서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기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 그 경제학 용어 중에서 아비트리지라는 게 있어요. 아비트리지. 이거는 무위험 거래라고 나옵니다. 쳐보면 무위험 거래. 즉 동시에 같은 상품이 두 개의 시장에 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경우에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코인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걸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시장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요. 그쵸? 예전에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훨씬 비싸게 코인 가격이 형성된 적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한쪽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10,000원이에요. 근데 다른 거래소에는 12,000원이에요. 그럼 10,000원짜리 거래소에서 무조건 사고, 동시에 12,000원짜리 거래소에서 무조건 팔고, 이걸 반복하면 무한 돈을 벌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위험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손절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굉장히 쏠쏠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장이 이제 죽는 바람에, 정부에서 이 코인 시장을 죽이는 바람에 거래량이 뭐 40분의 1, 5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거래 이제 프로그램을 더 돌릴 수가 없게 됐어요. 요즘에는 또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다시 또 요즘에 코인 쪽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코인 쪽 프로그램을 조금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아마 이번 주 일요일에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고,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없어요. 확률상의 우위를 가질 뿐이에요. 자, 우리가 그 야구에서 잘 치는 타자
3할타자라고 그러죠. 3할타자. 10번 중에 3번 치면 잘 치는 타자예요. 3할타자. 그러면 그 타자는 연봉을 몇십억, 몇백억을 받는 거예요. 그 3할타자, 그렇게 잘 치는 타자도 10번 중에 7번은 죽어요. 그쵸?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100%짜리 기법은 없다. 즉, 100%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사기다, 사기. 사기. 네. 이 세상에 뭐 원금 보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은행도 사기꾼이라고. 그쵸? 은행이 무슨 원금 보장을 해줍니까? 은행이 원금 보장을 해줘요? 그런 인식 자체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저는 이제 은행 얘기만 나오면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워낙 좀 예, 그래요. 사기꾼들이라서 걔네들 너무 사기꾼이에요. 자, 제가 이거 지금 이 판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거 지금 사용법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속도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서 이제 진입을 하느냐? 이평선. 자, 이 이평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디에서 진입? 자, 이평선이 이렇게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핑크색, 지금은 빨간색으로 그리지만 차트에는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핑크색 이거예요. 이 두 개의 이평선을 일단 기본의 축으로 사용을 합니다. 기본 축이에요, 얘가. 자, 그래서 어디에서 진입을 하느냐? 이평선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 저희는 이 이평선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로 본다. 이평선 두 개를 그냥 하나의 밴드처럼 이렇게 본다. 그래서 상승 중일 때는 자, 올라가겠죠? 그죠? 가겠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려와서 맞을 때 여기 여기 저기서 진입이에요. 두 번째 파동에서 두 번째 내려오는 저 파동에서 얘가 여기 맞을 때 이평선 여기 위에 있는 이평선에 맞아도 되고요. 위에 선에 맞아도 되고 아래 선에 맞아도 돼요. 그거는 본인이 정하시는 거예요. 두 개 중에서 나는 어떤 이평을 이용하겠다 라는 거를 먼저 정해놓고 이거는 이제 수많은 복기를 통해서 어떤 걸로 활용을 했을 때 나에게 더 적합한지는 본인이 그거는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에를 맞을 때 들어가도 되고 아래를 맞을 때 들어가도 되는데 다만 중요한 건 하나로 정하셨으면 그것만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위에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밑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하나로 딱 정해 놓으시고 내가 복귀를 많이 해봤더니 나는 이 위에 선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 자, 장단점은 뭐냐? 첫 번째, 위에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잘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까지 안 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장일 때, 추세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 밑에까지 볼 때는 아무래도 내가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 밑에까지 왔으니까 좀 유리한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매수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가격이니까 그쵸?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익절을 더 빨리 할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여기를 안 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 자주종종 있다라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추세에서 먹기가 좋은 거는 위에 선에 맞을 때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고 좀 더 유리한 가격에 체결이 되고 더 빨리 청산을 하고 나올 수 있는 점은 아래선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네. 이게 N형 진입의 기본 뼈대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점,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패턴들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적으세요. 1번. 전일
그리고 당일, 전일과 당일 지지 저항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매물대가 몰려있는 지점들. 그게 어디냐? 전일과 당일,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네 가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 네 가지의 선들이 겹쳐져 있거나 아니면 근접해, 내가 진입하는 지점에 근접해서 그런 점들이, 그런 라인들이 그어져 있다. 그럴 때는 진입을 보류합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좀 적어두세요. 일단 적으시고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두 번째, 어디서 진입을 또 안 하느냐. 두 번째, 각종 발표가 있는 시간들. 커다란 발표들이 있어요. 덩어리가 큰 발표. 뭐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라든지, 뭐 미국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준에서 뭔가 뭐 큰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으로 이자율 발표를 한다든지, 오일 같은 경우는 오일 재고량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굵직굵직한 이런 발표들이 있을 때는 피한다. 또 장이 시작할 때, 대표적으로 항생 같은 경우는 중국장이 시작할 때, 항생 시작은 10시 15분이거든요, 아침. 중국장은 10시 반에 오픈이에요. 그래서 10시 15분과 10시 30분 이 두 차례는 항생 거래 시에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11시 반에 나스닥이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되면 10시 반, 1시간이 땡겨집니다. 10시 반에 미국장이 시작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진 않았구나. 그래도 한 달 얼마 안 남았죠? 예. 한 달이 좀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서머타임이 시작이 돼서 10시 반에는 저녁 10시 반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 그때는 거래를 피한다. 대표적으로 크게 이 두 가지는 거래를 잠깐 쉬셔야 돼요.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 사이는. 그래서 제가 복귀할 때 보셨겠지만 한 3분 내지 5분 정도는 이제 거래를 안 하고 봉을 막 뒤로 팍팍팍 돌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실거래를 하실 때도 잠깐 피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패턴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움직이는 자리들이요. 그럴 때는. 자, 그리고 차트 안에서 패턴으로 걸러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 맞을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 요럴 때는 좀 피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대충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대충 맞을 때. 자,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차이가 꽤 되죠. 근데 여기는 비슷해요. 그쵸? 저런 건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N형이 저런 걸, 이제 N형이 완성됐다. 쟤는 이렇게 이미 하나의 N형이 크게 완성이 됐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거의 맞더라. 한 80%까지 거의 왔다. 80% 그리는 거는 이따가 차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의 뭐 한 80% 이상 왔더라. 그럴 때는 요 지점에 이평이 이렇게 닿아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N형이 완성됐을 때. 차트 안에서 패턴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N형이 완성됐을 때는 들어가지 않는다. 됐죠? 두 번째. 패턴의 이 시작점. 시작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길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 저 시작점이, 저 시작점이 최저점이거나 최저점이거나 최고점일 때, 차트에서. 그때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저 밑에서 자 차트가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자, 아이고. 얘가 시작하는 점이 요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여기 맞았죠? 두 번째, 여기. 그쵸? 여기가 이제 원래는 진입인데, 요런 식으로 최저점에서 시작하는 패턴. 자, 요런 거. 요런 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자, 매도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여기. 최고점, 요런데. 자, 여기가 그냥 최고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최고점에서 시작하는 이런 패턴. 여기도 매도가 맞는데, 원래대로는 맞는데, 이렇게 최고점에서 시작하는 이런 지점에서는 진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손절 패턴인데, 잘 보세요. 여기 가다가, 자, 맞았죠? 여기 맞았죠? 그럼 진입이거든요? 요런 거는, 이거는 또 진입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맞았으면 여기가 진입인데, 얘는 이 탑을, 내려가는 이 탑을 세 번을 만들었어요. 세 번. 그쵸? 세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죠. 그쵸? 이렇게 세 번째 맞을 때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두 번째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맞았다. 이런 건 진입인 거예요. 이 시작점이 이렇게 여기처럼 최저점이 얘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게 진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최저점에서 시작하는 매수 패턴 진입 안 한다. 최고점에서 시작하는 매도 패턴 진입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방금 여기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왔는데 세 번째라는 건 우리는 이렇게 두 번 맞을 때 여기서 들어가요. 근데 세 번째 안 들어가요. 아시겠죠? 네 번째도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우리는 딱 두 번째만 진입이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왔죠. 그쵸? 앞에. 그쵸? 그리고 다시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죠? 여기서 맞아야 돼요. 여기서. 안 맞으면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맞았죠? 근데 다시 올라갔죠? 그쵸? 근데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 세 번째 맞았어요. 그쵸? 여기 맞았죠? 여기. 그쵸? 저렇게 맞으면 또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오, 맞았다. 드디어 왔다. 진입이다. 좋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손절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저도 아까 이거 맨 처음에 본 요 탑, 요거를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얼핏 봤을 때는 두 개인 줄 알고 여기가 손절 패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세 번째이기 때문에 쟤는 진입이 아닌 거예요. 됐고, 자, 또 하나의 걸러야 되는 패턴이 또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평을 싹 그려놓고 너무 위에다 그렸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다가 얘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맞거나 이 이평에 맞거나 이렇게 떠 있는 거 요런 애들은 괜찮아요. 첫 번째 내려오는 요 탑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평하고 사이에 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맞거나 요런 애들은 괜찮다고요. 이건 오케이예요. 근데 어떤 걸 걸러야 되냐면 첫 번째 탑이 요 밑으로 요렇게 내려오는 요 사이에 간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건 여기에 맞아도 진입 안 한다. 걸러야 될 세 번째 거예요. 이게 차트로 걸러야 될 것들 세 번째. 쉽죠? 떠 있거나 맞는 것까진 괜찮아요. 이렇게 떠 있거나 요렇게 터치만 하거나 이런 건 괜찮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밑으로 공간이 생겼다. 밑으로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패스. 바로 패스. 패스예요.
됐죠? 자,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걸러야 될 패턴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반대의 N형이 크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어, 자, 좀 지워보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와중에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작게 매수로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림을 이제 좀 약간 세부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 평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여기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얘는 왜 안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큰 패턴으로 보면 아래로 쏟아지는 패턴이에요. 큰 N형으로 보면. 그쵸? 이럴 때는 작은 패턴으로 위로 매수 패턴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큰 패턴이 우선인 거예요. 큰 패턴.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보시기에. 근데 일단은 좀 적어 두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차트에서 나올 때마다 소개를 드릴 건데 큰 패턴이 우선이다. 그래서 큰 패턴으로 봤을 때는 매도인데 작은 패턴으로 매수가 나오더라. 그럴 때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한 차트 안에서 동시에 나올 때 그럴 때는 진입하지 않고 패스한다. 라는 게 있어요. 자, 한 가지가 지금 더 있는데 제가 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가다가 박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박스에 대한 거는 제 차트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올 때는 뭐 요런 데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나스닥 기준으로 뭐 10포인트가 안 된다. 뭐 먹을 게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는 진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박스가 생길 때는 요 지지와 저항을 돌파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기 전에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는 진입 안 한다. 뭐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네. 그래서 요렇게 걸러내야 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자, 요게 이제 N형 전략에 거의 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직 뭐 질문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기초 전략이라서.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네, 됐습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N형의 거의 다예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은 제가 좀 빠뜨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트를 이용을 할 거고 이평선은 뭘 쓰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도 배우신 적이 없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로 들어와서 차트는 뭐 키움 차트건 이베스트 차트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차트를 이용을 하느냐. 틱 차트를 보면 여기 틱 써있죠? 틱. 여기 분봉이 있고 틱봉이 있어요. 분봉은 15분봉이다 그러면 15분마다 봉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간격이 일정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1분봉으로 바꿔도 간격이 일정해요. 30분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간격이 일정합니다. 분봉이니까 당연하겠죠. 1분봉이면 1분마다 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틱차트는 밑에 보시면 간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14시 30분에서 15시까지 짧았는데 15시에서 15시 30분까지 길죠. 17시에서 17시 30분 제일 길죠. 자, 조금 앞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거래를 많이 하는 시간대에는 이렇게 길어져요. 그쵸? 1시에서 1시 반까지 엄청 길어졌죠. 아까에 비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거래량에 따라서 나오는 차트라서 그래요. 거래량. 한 봉이 생길 때마다 일정 거래량으로 이제 봉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 거래량을 이 차트에다가 넣어보면
이렇게 뭐 들쑥날쑥은 해요. 조금씩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쵸? 비슷하죠? 그죠?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 있는데 비슷해요. 그쵸? 거의 뭐 아주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죠. 그렇죠? 계속 이래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분동으로 보면 완벽히 달라집니다. 그쵸? 분동으로 바꿔 놓으니까 이렇게 장대봉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조그만 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앞으로 좀 돌려보면 그쵸?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쵸? 아까 틱봉을 봤을 때 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아주 딱 정확하게 뭐 몇 개의 거래마다 이 틱봉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 기본 개념은 200틱이면 뭐 이제 200 거래량마다 생겨야 되고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게 왜 안 맞냐면 한 틱, 그 틱에 걸려 있는 그 거래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 호가마다 거래량이 몇 개씩 걸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요 차트를 만드는 건데 호가마다 거래가 다 10개씩 붙어 있다. 다 그렇게 그 10계약마다 그 호가마다 10계약씩 일정하게 걸려 있다. 그러면 이 거래량도 일정하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비슷하게 가요. 그쵸? 그죠? 중간중간에 그 호가에 어떤 특정한 호가에만 뭐 갑자기 100계약, 200계약, 막 300계약 이렇게 많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이 틱차트의 거래량은. 그래서 이렇게 좀 줄여놔 보면 더 비슷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봉이 여러 개 나오게 해놓고 쭉 돌려보면 거의 비슷하죠. 아까 이제 좀 키워놔서 막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줄여놓으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네,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거의. 그쵸? 이렇게 되는데 분동으로 바꿔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줄여도. 그죠? 그쵸? 차이가 많죠. 얘는. 들쑥날쑥하죠? 이거 보세요.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그쵸? 아예 없다가 이 시간대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확 늘어나죠. 그쵸? 여기서부터.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봉의 거래량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라는 이 지표가 사실은 꽤 유용한 지표예요. 근데 우리가 틱차트를 볼 때는 거래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거래량 자체가 이 밑에 다 표현이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간격이 늘어날 때는 거래량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그냥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 이 시간대가 자 보세요.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넓죠? 이만큼이죠? 근데 6시 반에서 8시까지는 요만큼이죠? 그쵸? 여기는 1시간 반이고 여기는 30분인데. 맞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 보시면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0시부터 1시까지 이만큼이 한 페이지가 다 찼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 가보면 낮 시간대는 자, 어떻게 돼요? 낮 시간대는 거의 하루 종일이 들어가죠, 여기. 10시부터 뭐 19시까지. 그죠? 9시간이 요만큼이 들어가요, 9시간이.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틱 차트가 움직이는 이 모양을 보면 지금 거래량이 어떻구나라는 것도 그냥 몸으로 느끼셔야 돼요. 틱 차트가 막 파닥파닥 하면서 빠르게 움직인다.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됐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어디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입문자시니까. 다 처음 보시는 거죠? 이런 개념들도. 자,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를 이제 박스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이런 데인데
자, 요렇게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어디를 박스로 우리가 보냐면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핑크색 이평선에서 떨어졌을 때를 이격이 생겼다 그래요. 이격이 아래로 생기고 위로도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이격이 생겼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혹은 아래로 위로 이격이 생기면서 이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이평선 요거 얘가 자, 요 초록색 이평 얘가 요 초록색 이평이 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핑크색을 돌파하고 자, 아래로 핑크색을 이렇게 아래로 돌파하고 다시 위로 돌파할 때 혹은 위로 돌파하고 아래로 돌파할 때 그래서 위아래로 돌파할 때 그때가 우리는 박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격이 생기고 위아래로 초록색 이평선이 핑크색을 위아래로 돌파할 때 박스다. 그래서 여기를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린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자, 요 정도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N형 전략의 거의 뭐 기초의 모든 것입니다. 단타는 조금 복잡하고 복잡하진 않은데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손이 빨라야 되고 차트를 빠르게 좀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숙련도가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N형이 이제 좀 수월해요. 배우시기가. 단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는 우리 기존 회원분들도 배우실 때 이제 오프라인에서 먼저 같이 배웠거든요. 만나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해요. 저도 이제 가르치기가 그게 낫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N형은 이제 좀 조금 그에 반해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이렇게 뭐 좀 표현을 하자면 음, N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낚싯대 놓고 앉아서 좀 기다리는 느낌이라면 단타는 그물을 들고 고개를 좀 따라다니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N형 전략의 기본, 기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